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리플로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알게 됐으니까요. 자, 알품은 4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고 드렸던 것처럼 돼서 참 다행이네요.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안타까운 것 정도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자리는 제가 와이코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오토매틱 랠리가 나오고요. ST가 나왔죠. 그리고 ABC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5파로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중장기적인 말씀들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는 그 중턱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5파로 내려오는 그 과정에 중턱에 있는 정도로 보이는 자리이고요. 지금 특히 이 중턱에 있는 이 자리는 과거의 이 매물대들을 저항을 받아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여기서 보낼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해안선 말씀도 드리면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력들이 놀기 좋은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떤 횡보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보낼 거로 보입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박스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해보시고요. 꼭 이런 꼭지점들을 잡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꼭지점을 너무 좋아하는 습관, 즉 다시 말하면 눌림목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최대 수익을 얻어내고 싶다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이걸 끝까지 들고 가서 더 최대의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이 심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망가뜨리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윗꼬리가 달리는 것들은 항상 물량의 50%는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막 캔들이 여기 몸통이 이런 식으로 달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윗꼬리를 막 변동성을 주면서 윗꼬리를 남기는지를 관찰을 하시면 일본 기준이니까 한 3, 4시간 정도 관찰을 하면 이게 윗꼬리를 남기고 있구나 라는 감이 옵니다. 그때 이런 이평선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요, 어느 선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캔들이고요. 캔들의 상태가 윗꼬리를 남길 때는 무조건 물량의 50%를 정리한다. 이거는 모든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평을 볼 줄 몰라도 상관없고, 전환선, 기준선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윗꼬리는 물량 50% 정리하는 겁니다. 특히 일봉에서 윗꼬리는, 그리고 4시간 봉에서도요, 윗꼬리들은 여기 4시간 봉에서도 윗꼬리가 나오죠. 여기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 있죠. 이런 거는 이런 자리에서 물량 50%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뭐 차트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전환선을 이탈하는 걸 보고 이런 언저리에서 또 물량 50%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어떤 안정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컨펌 되는 것들이 이런 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최종 매도를 하면 계좌가 이렇게 박살나는 일들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눌림목 좋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다 눌림목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죠. 이런 거 눌림목의 자리라고, 여기 다 전체적으로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사실 뭐 하루 이틀 온 게 아니라 지금 일주일 이상 이 자리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지나갈 것 같은데,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마음 편히 차트 계속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한 그 박스권의 형태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참 좋은 일이 발생할 거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장에서는 축적 구간을 거친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간다, 여기서 와리기리를 하다가 아무리 뭐 이런 데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어떤 컨펌이 나기 전까지는
완성이 된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컨펌이 나기 전까지는 느긋하게 항상 기다리는 버릇을 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더라도 가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구름을 보고 여러분 대응하시면 됩니다. 구름을 보고 구름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항상 그 마음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내버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다음 사이클에 42주 지금 다음 사이클로 치자면 날봉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자리까지는 들고 가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긴 시간들을 이렇게 버텨내는 여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기분 나쁘고 항상 힘들고 일어서 힘들고 도박하는 심정으로 하면은 버티질 못합니다. 그런 이제 버틸 수 있는 힘들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때도 상당히 저도 괴로웠습니다. 이때도. 왜냐면 저는 이 시기에 이 박스 구간의 상단에서 팔았는데 제가 며칠 깜빡하고 좀 쉬고 있는 사이 이 안착하는 걸 놓쳤어요. 제가 그 시기에 20일 2평을 안착하는 걸 놓쳐가지고 불이 나게 이제 이런 자리에서 다시 추격 매수를 저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닿는 거 보고 저는 그냥 이 닿는 언저리에서, 게다가 윗꼬리도 달길래 이런 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때는 물량을 다 담그지도 않았었어요. 일부 물량만 가지고, 수익 본 거 가지고 만족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깨지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여기 이 매물대를 보고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서 조금씩 물량을 좀 대응을 해가지고 물량을 늘려가야겠다. 저희가 취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플의 개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모아가면서도 늘려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원칙을 지키다 보면 현금을 들고 있을 때 약간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자리가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항상 자기가 판 거보다 저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제가 이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이런 자리에서 팔고, 물론 일부 물량은 이런 데서 다시 들어갔지만 이 가격대보다 훨씬 싼 가격이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 공부를 통해서 되는데, 그 공부는 저는 와이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이코프는 어떤 심리적인 것과 크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이런 차트 속에서 매수 매도를 할 때 어떤 심리가 생깁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던지고 어마어마하게 손바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저점들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이제 겁이 나가지고 던지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심리가 이제 여기 녹여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한 번, 이게 제가 한번 꼭 3번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셀링 클라이맥스 나오고 ST 나오고, 그 다음에 꼭 그걸 또 테스트합니다. 2차 테스트,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2차 테스트가 여기서 나오든 자기가 전체 물량의 일부 정도는 근데 여유를 갖고 이런 자리에서도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 기다렸는데 안 왔다, 그럼 또 돌파하는 자리에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 상승장이 오고 나서 과거를 한번 쫙 들여다보면, 와, 여기는 진짜 행복한 구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구간이 엄청 행복한 구간이다. 왜냐면 제가 이 감정을 왜냐면 고점에서 못판감 심리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저점에서 잘 잡았던 시월도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시절에 상당히 이제 마음이 고로웠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와, 이 시기는 진짜 축복의 시기였구나. 아무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더라도 그때는 구름을 몰랐으니까 DCA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아무 때나 샀습니다. 그때 뭐 차트도 제가 볼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샀습니다. 그래서 제 평균 단가가 막 700원, 730원 뭐 이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계속 물량을 담으니 그 당시에는 아 그래 저축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담자 이렇게 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야, 이 시기 때 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 시기는 정말 축복의 시기였구나. 물론 저는 이때만 담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 때 그때 당근 엄청 했습니다. 이 시기 때 당근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 게 뭐 2,200원, 2,300원 대 많이 알리고 무조건 장투하라. 이때 제가 괴로울 때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물량 많이 담게 해놓고 기다려라. 그리고 막 6년, 7년 기다리는 사람들 수익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선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는 조금씩 알려주긴 하지만요. 그래도 지금 현재 자리, 먼 미래의 시점에서 다시 보게 된다면, 이때가 다 축복의 시기였구나. 그런 날이 곧 옵니다. 1년 금방 가요, 1년. 이 시기만 벗어나더라도 이 하락 구간, 박스 구간, 이렇게 벗어나는 구간이 곧 옵니다. 지금 꽃 피고, 벚꽃 피고 막 이러지만 좀 있으면 날씨 서늘해지고 긴팔 옷 입어야 되는 시기가 또 이때 옵니다.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W자 두어 번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기 곧 옵니다. 곧. 한 8개월 내외로 오니까 그 시기 동안, 느긋하게 그냥 조금 오르면 좀 팔고 현금 좀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나 큰 물량,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갈 물량은 늘 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 너무 많이 또 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저도 이 자리에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하지만 늘 기회는 온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자리는 늘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구름이 때로는 저항이 돼가지고 기다리는 시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저항이 돼서 지금 기다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저항을 이렇게 돌파하는 시기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항을 맞아서 또 이렇게 내려오곤 하겠죠. 그러면 또 ST 자리 또 옵니다. 물론 안 오고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라서 그냥 여기 오는 척 하다가 갈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꼭지점 잡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문제입니다. 그 못된 심리. 꼭지점 잡겠다는 그 못된 심리. 제가 왜 그 못된 심리라 그러냐면 못됐다. 우리 못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못된 거예요. 못된 거. 되다가 만 거를 저는 못된 거라고 보는데 꼭지점 잡겠다는 그 심리는 우리가 되다가 만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돼야지 되다가 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박스에 그냥 적당히 그냥 아랫부분 오면 좀 담고 또 너무 과하게 올라간 거 싶다 그러면 좀 적당히 풀어주고 시장에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놔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물량은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 그 중에 50 정도는 늘 담그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이너스를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 고통,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왔다고 치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저점인 줄 알고 들어왔다고 쳤는데, 이렇게 막 30~40% 마이너스 쳤다고 칩시다. 그때 들어왔었던 어떤 몸통, 내가 갖고 있는 XRP의 전체 그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들이 고통을 겪겠죠. 마이너스 30, 20. 그런 식으로 고통을 겪는 과정이 있어야 기쁩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 고통을 견뎌냈을 때.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기쁨이라는 것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과거에 뭐 새빵살이 하면서 지하에서도 살아보고, 돈이 없어서, 적은 돈으로도 남한테 일해주고, 뭐 그런 그런 고통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뭔가 수익이 나고 돈을 벌었을 때, 그럴 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윗꼬리는 무조건 50%는 날려라 하는 부분하고,
박스 구간에서 느긋하게 한번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손해보고 못 팔아. 그런 마음들 때문에 뭐 이런 데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자리에서 난 손해보고 못 팔아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 손해보고 못 파는 뭐 어떻게 보면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존심들 지키려다가 더 큰 치지망지를 겪게 됩니다. 망신살이라고 하죠. 치지망지를 망신살이라고 해요. 그거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다가 더 큰 망신살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야, 이 정도면 그래도, 근데 이제 알아야 팔죠. 이런데 알아야 팝니다. 그걸 일목구름으로 조금씩 보완하시면서 이 즐거운 장,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보다 더 즐거운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왜? 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런 심리를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고생을 겪었는데 지금 여기서 기분이 좋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행군할 때, 군대에서 행군할 때 앞사람 발꿈치만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캔들의 지금 현재 자리의 모습들만, 내가 있었던 그 시절의 현재 자리의 모습들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먼 산에 이걸 보질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냥꾼이 충록자는 불견산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슴의 엉덩이를 쫓아서, 사냥꾼들은 맨날 사슴 엉덩이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사슴 엉덩이만 쫓아가는 사람은 산을 못 본다 이거죠. 산을. 그러니까 사냥하다 보면은 토끼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사슴도 만나고 하지만 냇물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기암절경도 만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좀 화를 내려놓고 풍경도 좀 이렇게 음미하면서 단지 우리가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비전도 이렇게 꿈꾸면서 이런 때가 다 좋은 때였구나 라고 하면서 하면 얼마나 이 매매가 즐겁고 기다림이 즐겁고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는 모습, 내가 이거 수익 내 가지고 자식들한테 뭐 이럴 수도 있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산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충록자는 그래서 불견산, 산을 못 본다. 그 말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 저점 구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운지를 모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즐거워서 조금 돈 있는 거, 저는 5만 원, 3만 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3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또 뭐 자꾸 체결되는 소리들이 들리네요. 아무튼 자, 오늘 얘기는 산을 보자, 그리고 기쁨으로 담자, 이런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